혹시 평생 건강을 지켜왔는데 갑자기 쓰러진 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기검진도 이상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병원으로 실려가는 경우 말입니다. 오늘은 저의 연구 인생을 바꾼 실제 사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28년간 환경 독성학을 연구해온 한서준 박사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실내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왔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오늘 이야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봄 오랜 동료 정하영 박사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철수 어르신은 당시 74세로 누구보다 건강을 잘 관리하신 분이었습니다. 평생 채식 위주의 식단을 고수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조깅을 하며 술과 담배를 멀리 하셨습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에서 납, 구리, 니켈 수치가 기준치의 8배가 나왔습니다. 심장과 폐에 이상이 없는데도 호흡 곤란을 호소하셨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매우 심각합니다. 중금속은 서서히 몸속에 쌓이며 신경과 면역을 손상시킵니다.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저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하고 평화로운 시골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를 조사하자 믿기 어려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 어르신은 집 안에서 쉬면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님을 곧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독소를 줄이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비싼 장비 없이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실천 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혹시 호흡 곤란이나 이유 없는 피로를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시청 후에 꼭 가족과 지인에게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정 어르신의 집을 직접 방문해 정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환경 측정기를 켜자마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실내 공기 중 유해물질 농도가 기준보다 2.5배 높았습니다. 이 수치는 산업지역의 나쁜 날씨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매일 쓰는 생활용품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고무 국자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이 두 금속은 체내에 축적되면 신경과 혈액에 치명적입니다. 불소 코팅 냄비에서는 과불화와 합물이 나왔습니다. 이 성분은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세계적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거실 합성 러그에서는 프탈레이트가 지속적으로 방출됐습니다. 환경 호르몬으로 알려진 이 물질은 호르몬 균형을 깨뜨립니다. 침실 가습기 물통에서는 세균막과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습니다. 정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가습기를 사용하셨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세균과 플라스틱 입자가 공기와 함께 폐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위험을 모르고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 120가구를 무작위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97%의 가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이 수치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방에서 다량의 독소가 발견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서는 비스페놀 A가 검출됐습니다. 멜라민 그릇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나왔습니다. 스테인리스 포트 표면에는 연마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수세미에서는 대장균보다 8배 많은 세균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를 계속하자 더 놀라운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39세 김은지 씨는 2년 넘게 만성 두통과 집중력 저하로 고생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집안 조사를 해보니 주방에서만 6종 이상의 독소가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밀폐용기에서 비스페놀 A가 검출되었습니다. 이 물질은 내분비계에 영향을 주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멜라민 그릇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나왔습니다. 이 성분은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와 피부에 자극을 줍니다. 스테인리스 포트에는 제조 시 사용된 연마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연마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과 함께 체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수세미에서는 대장균의 8배가 넘는 세균이 발견되었습니다. 김 씨는 건강을 위해 유기농 식재료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조리 도구와 식기에서 독소가 계속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전국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주방은 독소의 주요 발원지였습니다. 특히 시니어 가정은 오래된 조리기구를 오래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간 미량의 독소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독소는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어 쉽게 무심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속에 쌓이며 건강을 위협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시니어에게는 더 치명적입니다. 생활 속에서 이런 독소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줄이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조사와 연구를 통해 안전한 대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니어분들이 쉽고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해독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재료만을 선택했습니다. 첫째는 검은 마늘 추출액입니다. 검은 마늘은 일반 마늘보다 알리신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알리신은 체내에 쌓인 중금속을 배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둘째는 보이차입니다. 보이차는 발효 과정에서 폴리페놀이 풍부해져 독소와 지방을 함께 배출합니다. 셋째는 다시마즙입니다. 다시마 속 알긴산은 중금속과 독성 물질을 흡착해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비율은 검은 마늘 80ml, 보이차 70ml, 다시마즙 50ml입니다. 아침 공복에 이 혼합액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스피루리나 가루를 한 작은술 넣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스피루리나는 미세 조류로 중금속 배출과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실제로 김은지 씨가 2주간 이 음료를 마셨습니다. 두통이 거의 사라지고 집중력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피로감이 줄어 하루를 더 활기차게 보내셨습니다. 이 음료는 값비싼 장비나 약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재료는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약이 아니므로 부작용 걱정도 거의 없습니다. 단 마늘 알레르기가 있다면 양파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간단한 해독 음료는 시니어분들이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 속에서 독소를 줄이는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독 음료로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독소의 유입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선 주방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바닥에 재질 표시 숫자를 꼭 확인합니다. 1, 2, 4, 5번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뜨거운 음식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3, 6, 7번은 환경호르몬과 유해물질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불소 코팅팬은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코팅이 벗겨집니다.
코팅이 벗겨지면 알루미늄과 화학물질이 음식에 섞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2년에 한 번은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테인리스 용기는 구매 후 반드시 쌀뜨물로 끓여 세척합니다. 이 과정은 표면의 연마제를 제거해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수세미는 매일 헹구고 끓는 물에 3분간 소독하면 세균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실과 침실도 안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합성 러그나 PVC 매트는 환경 호르몬을 방출합니다. 특히 새 제품일수록 방출량이 많습니다. 새 가구나 바닥재는 베이크아웃으로 유해가스를 줄입니다. 창문을 닫고 실내 온도를 40도 이상 올려 3시간 유지합니다. 그 후 환기를 하면 가스 방출 속도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 물은 매일 교체하고 주 1회 구연산으로 청소합니다. 수돗물 대신 정제수나 끓인 물을 사용하면 안전합니다. 방마다 대나무 숯을 두면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10평당 1kg 정도를 두고 한 달마다 햇볕에 말려 재사용합니다. 이런 방법들은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효과가 큽니다. 생활 속에서 독소를 줄이려면 작은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새 옷은 입기 전 반드시 2번 이상 세탁합니다. 제조 과정에서 남은 화학물질과 염료 성분을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진한 색 의류는 염료 속 유해 성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새 신발은 2일 이상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신발 소재에서 나오는 화학 냄새와 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여름철 주차 후 반드시 환기해야 합니다. 차 내부 온도가 오르면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배출됩니다. 화장품은 MIT, CMIT 프탈레이트가 없는 제품을 선택합니다. 성분표를 확인해 불필요한 첨가물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방향제는 합성 향료 대신 말린 허브 주머니를 사용합니다.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고 은은한 향을 낼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김치나 산성 음식은 유리나 도자기 용기에 보관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산성에 의해 변질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전자레인지 사용 시 플라스틱 용기는 넣지 않습니다. 덮개는 실리콘보다 유리 뚜껑이 안전합니다. 세탁 세제는 적정량만 사용해 잔류 세제를 줄입니다. 마지막 헹굼 때 식초를 1스푼 넣으면 세제 잔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청소는 강한 화학 세제 대신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을 활용합니다. 식물은 공기 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킨답서스와 산세베리아를 방에 두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건강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독 음료와 생활 관리에 더해 주기적인 족욕을 권합니다. 따뜻한 물에 굵은 소금 3스푼과 녹차가루 1스푼을 넣습니다. 20분간 발을 담그면 땀과 함께 독소가 배출됩니다. 족욕 후에는 찬물로 발을 헹궈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이 방법은 부종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호흡법도 해독과 면역력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초간 들이마시고 5초간 멈춘 뒤 7초간 내쉽니다. 이 과정을 10분간 반복하면 폐 깊숙이 있는 노폐물이 빠집니다. 호흡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쉽니다. 코로 들이마시면 먼지와 오염물질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침실 환경도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전자기기는 취침 1시간 전 전원을 끄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파가 수면 질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침실 온도는 19도에서 21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수면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간과 위가 쉬어야 해독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와 십자화 채소를 섭취합니다. 브로콜리와 케일은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물은 유리컵에 담아 마시고 뜨거운 음료는 플라스틱을 피합니다. 운동은 환기가 잘 되는 실외에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기되지 않는 헬스장은 유해물질 농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시니어 분들의 면역력과 활력을 높입니다. 62세 이성자 씨는 15년간 만성 기침에 시달렸습니다. 해독 음료와 생활 관리를 병행한 지 한 달 만에 기침이 사라졌습니다. 밤마다 기침 때문에 깨던 생활이 끝났습니다. 36세 박민호 씨는 집중력 저하로 업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달간 프로그램을 실천한 후 업무 효율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향상됐습니다. 45세 송지연 씨는 원인 불명의 염증 수치가 높았습니다. 3주 만에 혈액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염증으로 인한 피로감과 통증도 줄었습니다.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수면 질이 개선됐습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피로감이 줄었습니다. 피부 톤이 밝아지고 안색이 맑아졌습니다. 체중 조절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독소가 줄어 신진대사가 활발해진 결과입니다. 정신적인 변화도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우울감이 줄고 마음이 한결 안정됐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집중 시간이 늘고 예민한 성격이 완화됐습니다. 시니어분들은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는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이 변화들은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생활 환경을 개선하면 건강 회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환경 독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건강을 서서히 위협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면역력 저하로 그 영향이 더 큽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실천하면 90% 이상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누구나 쉽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주방 조리기구 교체나 세탁 습관 개선처럼 간단한 변화가 시작점입니다. 가족과 친구에게 이 내용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실천하면 더 큰 건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손주들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미래의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암과 치매 같은 질환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지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생활 속에 꼭 적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변화가 평생 건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주변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건강 정보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드리며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